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이에요.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네, 이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서 밑에 보이시죠? 뭐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자기계발서 1위, 뭐 그렇게 정말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을 쓰신 작가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제니스 캐플런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세요. 작가,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기자이시고, 잡지 편집자이시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 방송 제작자로도 일을 하셨고,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또 많은 성공을 거뒀던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어떻게 쓰시게 됐냐면, 자신이 새해에 계획을 많이 세우잖아요, 사람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울 때, 올해는, 자신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생활 속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살아야겠다. 감사하는 시각으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계획을 세워요. 감사하는 것이 다 좋다는 건 알잖아요. 그리고 감사일기가 삶을 더 좋게 만든다는 것을 잘 아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경우가 참 드물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실천하기로 계획을 잡고 그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또 제안을 받아요. 그것을 프로젝트로 진행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것을 1년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설문조사, 전국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펼치고요. 그것을 방송으로 또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맡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감사일기를 쓰고 감사하는 시각으로 살아가면서 실천하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관계에서도 그렇고 일 관계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자신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 또 홍보를 하게 되잖아요.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도 그런 변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담겨 있고요. 많은 그거와 관련된 그런 명언들이나 참고 문헌이나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책이 지금 4계절로 나눠서 분류를 되어 있거든요. 겨울, 봄, 여름, 가을 그렇게 4계절로 나눠져 있는데요. 겨울에는 뭐가 있냐면 가족과 결혼, 사랑 그런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봄에는 돈과 일에 관련된 내용이고 여름에는 몸과 마음, 내 몸과 마음의 건강과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겨 있어요. 그리고 가을에는 극복해야 되는 거, 베품, 화해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해야 내 생활도 내 마음도 편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만큼 중요한데 가족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부부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감사일기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존 템플턴 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와 관련된 커다란 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틈이 있냐면요.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를 하면 내 생활이 더 좋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미국인의 95%가 감사하는 마음이 좀 더 만족스럽고 내가 부유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그런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상에서 감사를 표현한다는 거 내가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몇 %냐면요. 50% 미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표현하는 사람들은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의외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좋다는 건 알지만 내가 직접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 또 한 연구 사례가 나오는데요. 인간의 뇌를 촬영한 그런 사진인데요.
우리가 처음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뇌의 사진과요, 여러 번 많이 만나서, 반복적으로 10번 이상 만나서 익숙해져 있는 그런 뇌 사진을 촬영했을 때 그 뇌가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하고, 처음에 만나서 특별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이유가 있고, 그런데 이 10번 이상 만나고 하면 그 특별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각을 갖고 바라보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부부 생활에서는 남편이고 아내고 매일 보잖아요. 밤낮으로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함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소원해지고, 그리고 또 무감각해지고, 관심을 좀 더 덜 갖게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프랑스 소설가이신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가 항상 보는 그런 풍경도 그냥 일상적으로 무의식 중에 보는 거랑 내가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다르게 보이고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한 남자를, 한 여자를 바라볼 때 새로운 시각으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관계가 개선되고 변화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좋은 관계로 갖고 싶다면 새로운 시각으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그 사람에게 감사한 점, 어떤 점이 감사한지 그러한 시각으로 본다면 정말 좋은 감정이 생기고 사랑하는 감정이 더 생기고 그리고 애틋한 감정도 더 생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한심한 사람이라고 바라보는 거랑 정말 짜증나는 스타일이라고 바라보는 거랑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바라보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보여지는 시각이 똑같은 그 사람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분도 남편에 대해서 어떤 개선할 점을 생각하고 먼저 바라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불만스러운 행동이나 말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그 남편에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시각으로 보려는 그런 노력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떤 그런 고마운 거에 대해서 감사일기를 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함에 대해서 표현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런 것을 표현해 줘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설문조사를 또 했어요. 결혼한 남자분들한테 결혼 생활에서 관련된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남자들에게 결혼 생활에 관해 묻는 문항에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77%의 남자들이 아내가 애정과 관심을 보여준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다는 그런 대답을 한 항목이 있어요. 아내가 애정과 관심을 보여준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다고. 뭐 밥을 차려주고 옷을 다려주고 무언가를 해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나한테 관심과 애정을 표현해주면, 그것을 보여주면, 그것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그런 응답을 77%나 했어요. 그만큼 그런 존중받고 관심 가져주고 애정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표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남편이니까 알겠지, 아내니까 알겠지, 내 부모니까 알겠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표현해줌으로 인해서 더 감사함을 느끼고 더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더 알아가고 함으로 인해서 관계도 좋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표현한 거에 대해서 잘하느냐, 고마운 마음이 들면 당연히 표현하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조사한 결과로는
뭐 근사한 음식점에서 뭐 한번 서비스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서 짐을 들어주거나 호텔에 왔는데 짐을 들어주거나 그럴 때는 당연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표현을 해줘요. 97%가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고마움에 대한 표시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 있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50%도 안 돼요. 그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 50%도 안 되는 그런 조사가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가까우니까 더 안 하고 더 무심하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알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묻혀버리는 경우가,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잘하면서 정작 나 가까이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런 표현들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그만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표현들을 함으로 인해서 관계를 좋게 만들고, 그리고 또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알고 이해하게 되고,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남편한테 그러한 의식적으로 처음에는 감사의 표현을, 고마움에 대한 표현을 자꾸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또 표현도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자연스럽게 감사한 표현들을 자주 하게 되더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런 맨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막 하려고 노력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게 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나한테 내 의식이 어떻게 변화가 생긴 거지? 그런 궁금한 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족 관련 상담 전문가한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든 두뇌를 자주 쓰게 되면 두뇌는 그 일에 아주 능통해져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꾸 쓰면 그 부분이 익숙해지고 능통해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 일을 찾는다는 거죠. 그 일을 해결해주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주 감사해 하면 긍정적인 기분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내 경로가 강화되어 다시 더 긍정적인 기분이 생겨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긍정적인 상태로 만들어주는 일종의 정신훈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꾸 계속 그런 반복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의식을 하게 되고, 고마움 좀 찾고 표현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훈련이 돼서 나중엔 자동으로 하게끔 그렇게 의식이 바뀌고 뇌가 그렇게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힘들지 몰라도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러한 쪽으로 시각이 가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불평하고 안 좋은 거 자꾸 눈에 띄고 막 그랬었는데, 개선하려는 그런 모습만 보이고 그런 행동만 자꾸 눈에 띄고 했는데, 고마운 것에, 감사한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자꾸 눈에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님은 보통 상담자들한테, 부부들한테 이런 제안을 하신대요. 부부 서로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하루에 매일 2가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서로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뭐냐면요, 최근 당신에게 감사했던 일 1가지.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감사했던 일, 그리고 상대방에게 굉장히 좋은 감정을 느꼈던 순간, 그 순간을 적어서 메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메일도 좋지만 문자로 보내셔도, 카톡으로 보내셔도 되고 문자로 보내셔도 되고, 그렇게 내가 당신이 어떻게 한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 들었을 때 내가 정말 기분이 좋고 행복했다고, 그런 것을,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전달받았을 때 기분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고, 그리고 또 서로에 대한 그런 고마움, 감사함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좋은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뭐 운전을 해준 거, 어디 갔다가 운전을 남편이 해줬으면 남편이 해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 그거 가지고 고맙다고 얘기하기 하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당신이 둘 다 피곤한데 그래도 이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당신이 운전을 해줘서 나는 편하게 왔다고, 그러면서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와이프가 음식을 매일 아침은 아내가 준비를 하는데 의례적으로 하는 일인데 남편이 맛있게 잘 먹었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오고 가는 게 있으니까 또 오는 것이 있고,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좋은 관계가 더 되었고, 서로에 대한 그런 감정들이 신혼 때 처음 연애할 때처럼 그런 감정이 새록새록 생기더래요. 그래서 서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려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이분 남편이 의사이신데 항상 그 응급 전화 때문에 어디 만찬을 가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나가서 전화를 한참 동안 받고 그런 일이 많았대요. 그리고 밤 늦은 시간에 잠을 자야 되는데 대기하고 있다가 응급 전화가 오면 또 나가야 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항상 불만이었고 문제거리가 되고 했었는데, 부인이 작가님이 다른 쪽으로, 고마운 쪽으로 생각을 하자, 그런 시각으로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만사를 제쳐놓고 한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충실하고 자기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존경스럽고, 그리고 또 그 한자한테도 안심을 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될 거라고, 그러면서 늦게 나가는 남편한테 투덜거리고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해주었더니 그 남편도 나중에는 그 부인이 의외의 반응이 나오니까 놀래서 왜 그러나 그랬지만 그래도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는 당신이 늦은 밤에 나가는 게 참 안쓰럽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내가 더 당신이 안쓰럽다고, 남편이, 그러니까 그런 남편을 둔 아내 그리고 또 이 늦은 시간에 남편 없이 있어야 되니까 당신이 안쓰럽다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러한 시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전과 그 전과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반대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막 짜증을 내고 모른 척하고 막 그랬을 텐데, 지금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해주고 충분히 칭찬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한 시간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화를 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바뀌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화를 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바뀐 거죠.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도 달라지고 그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 또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실험한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와인을 감별하는 와인 감별사에게, 여러 명에게 정말 이 와인은 귀한 거고, 그리고 또 구하기 힘든 200달러짜리 병 하나에 200달러짜리 와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음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는 라벨이 없는, 그냥 라벨을 바꿔서 일반 하우스 와인처럼 그냥 조금 안 좋은 와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시음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시음을 하는 동안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기계라고 하는 뇌를 촬영하는 그런 기계예요. 그 기계를 가지고 촬영을 했어요. 그랬는데 비싼 와인이라고, 귀한 와인이라고 했던 그 와인을 시음을 할 때는 그 쾌락 중추 있죠. 쾌락 중추가 정말 크리스마스의 트리처럼 막 반짝반짝반짝 막 그랬대요. 그런데 일반 와인을 먹을 때는 그만큼의 효과가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표현도 그 시음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뭐 이 와인은 어떻고 이 와인은 뭐 어떤 맛이고 뭐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평가에서도 그 비싸지 않은 일반 와인이라고, 하우스 와인이라고 했던 그 와인에서는 몇 명만 맛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뭐 조금 뭐 안 좋은 평을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결과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마시고 시음하느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인은 비싼 와인이나 싼 와인, 다른 라벨을 붙였던 와인, 똑같은 와인이었어요. 동일한 와인을 그렇게 다르게 받아들이고 맛을 다르게 평가하고 그리고 뇌에서도 다르게 보여지는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만큼 우리 생활에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상대방도 그렇고 그런 상황들도 그렇고 내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셰익스피어 작품의 햄릿에 이런 말이 나오죠. 세상에는 좋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고 다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세상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고 다만 나의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네, 여러분이 상대방을, 남편을, 아내를, 아이를, 부모를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더 사이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또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시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표현해주고 그러한 연습들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